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사장님들 얼굴을 좀 보려고요. 화면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주제는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 단어가 되게 거창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거. 제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뭐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시간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킨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자리라고 알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처음 들으신 분이 꼭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음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려고 할 때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뉴스킨이 뭔진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굉장히 고리타분한 연구원 과학자 한 길만 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자체로 굉장히 편견과 선입견이 강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지금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강의를 들으러 간다면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함정과 거짓이 있진 않을까?' 혹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뭔가에 홀린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저는 대학에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과학자라고 하는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내가 할 일은 전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알아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깨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이고 컴퓨터 상태가 느리네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지금 최고 직급을 달성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는데 혹은 오늘 알아보러 오시는 분이 "뉴스킨에서 최고 직급이래."라고 저를 소개받으신다고 하면 떠올리시는 그림들이 혹시 이런 그림들인가요? 굉장히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드레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곳들을 다니는지, 뭐 여행 많이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나요? 저는 저한테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하는 질문 중에 하나도 "돈을 얼마나 버세요?"라는 질문도 꽤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 혹은 이걸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뭔가 베일 같은 가면 같은 것들의 하나가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돈 이외에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면 이런 비즈니스도 알아볼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왜 다단계를 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 드리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정의가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단어의 정의조차도 모르고 그냥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하나의 유통 과정입니다. 유통 과정이 변화해서 생긴 그 단어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첫 번째 일반 유통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국내든 국외든 뭐 수입을 하든 뭐 제조를 하든 그 수입 과정을 통해서 총판, 도매, 소매, 광고를 거쳐서 샘플을 열심히 뿌린 다음에 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그 배 선적해가지고 필요한 물건 소량씩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편리하게 동네에서 구매를 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광고나 소매, 샘플이 당연히 필요했죠. 두 번째는 이런 그 TV 광고나 뭐 잡지 광고를 가 아니더라도 홈쇼핑이라고 하는 채널이 생기면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쇼호스트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것들을 또 대량으로 묶어서 판매를 했더니 똑같은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채널들이 생긴 거예요. 비슷한 예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들도 그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요, 사실 내가 100원짜리 그 화장품을 1000원이나 800원에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유통 과정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간소화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그 유통 모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초록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정확하게 써서 검색된 그 검색 결과거든요. 보시면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서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를 여러 비용을 없애서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저렴한데 더 가성비가 좋은, 더 뭔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수입 원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화장품은 비싼 게 좋을 거야, 비싼 게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백화점에 팔고 유명 모델들이 선전하는 이런 화장품을 사던 시절에 이 화장품 하나를 샀을 때 내가 구매하는 지불하는 비용 대비 들어가는 그 비용이 이러합니다. 똑같죠. 내가 1,000원짜리 제품을 사려고 하면요. 내가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 1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연구비, 뭐 원료비, 라벨비, 용기비까지 다 포함해서 100원이거든요. 가장 그 제조원가에서 비싸게 차지하는 게 용기와 라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예쁜 용기에 담아야 눈에 띄어서 잘 구매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공급가가 50% 정도 쓰인다고 해요. 공급가 안에는 제조사의 이익이 50%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광고비나 마케팅 판촉비로 40% 이상의 그 비용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소매 마진이 중간에 이제 뭐 판매하시는 분 아니면 점포비 이런 것들로 40% 마진이 쓰여서 이런 그 유통 비용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혁신적인 마케팅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광고가 다 나쁜 거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광고랑 홍보는 굉장히 필요한 비용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좋은지 사실 어떤 제품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구매하지 못하잖아요. 소비자들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이 안에서 내가 골라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제품들은 사장되고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40%나 되는 비용을 주고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광고 홍보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제품이거나 내가 진짜 써보고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싼 연예인들을 그냥 모델로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내가 그 화장품을 쓰거나 어떤 제품을 먹고 좋아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게 싫다고 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연예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 광고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 거죠.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값어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광고되고 홍보되면 괜찮은데 그런 광고나 홍보 효과에 비해서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왔던 그 유통이 사실 홈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홈쇼핑도 사실은 이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건값의 30% 이상이 그 TV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로 잡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선 또 문제가 있어요. 방송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타고 나가다 보니까 방송 수수료가 50% 이상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방송 수수료도 내야 돼, 판매 수수료도 내야 돼,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경남제약에서 야심차게 석유로 만든 콜라겐을 제품 판매 출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홈쇼핑이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역대급 적자를 맛보게 된대요. 왜냐하면 방송 이익도 너무 많이 세졌고 그리고 TV 홈쇼핑에도 수수료를 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소비자도 리스크고 회사도 리스크고 그 누구 하나 굉장히 이득 보는 것이 없어 보이는 만큼 쓸모없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었던 과거의 유통 과정들이었어요. 그에 맞서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다단계라고 표현되는 이 마케팅은요,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레벨,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마케팅 같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마케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반 유통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이렉트 셀링, 그러니까 직접 판매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뉴스킨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이 제품들을 좀 더 예쁜 모델이나 아니면 광고, 홈쇼핑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듯이 제품을 판매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뉴스킨 회사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킨의 회장인 스티브 런드 회장이 30주년을 기념으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판매라고 하는 걸로 오해해서 진짜 뉴스킨 제품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냥 화장품 매장 판매나 아니면 백화점 판매 뭐 이런 걸로 바꿔보실 생각 없나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스티브 런드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분과 효능, 충분한 설명 없이는 우리는 안 팔아요. 매장 꾸밀 비용, 제품 케이스에 투자할 비용으로요. 저희는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진짜 써보고 좋아서 입소문 내게 또 만들 거예요.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게 왜 그러냐면요. 제일 처음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설립된 탄생 배경부터 보시면 좀 남달라요. 대부분은 회사를 차려놓고요. 어떤 제품들을 내가 만들어서 팔면 회사의 이윤이 남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은 조금 달랐어요. 내가 너무 좋은 화장품을 꼭 만들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비밀을 알아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 유통을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료도 너무 많이 쓰고 좋은 성분들 많이 썼다 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수분크림 하나에 2만 원, 3만 원 주고 사는 시절에 30만 원, 4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장님들, 여기 계신 오늘 초대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한 180여 분인 정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뉴스킨 회사의 직접적인 광고나 뉴스킨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뉴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초대해 주신 사장님
그 후원자분 혹은 내가 뉴스킨 제품을 하고 싶다면 검색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써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스티브 런드 회장이 얘기했듯이 효능,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이게 좋으면 구매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요. 뉴스킨 제품이 왜 좋은지를 효능 효과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며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셀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주된 많은 일이 제품을 홍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는 일이고요. 제품을 체험해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인데 어머니들에게 제품을 체험해드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제품 체험 없이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국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체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요, 너무나 용기를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만든 회사의 그 제품, 아까 너무 좋은 스킨케어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진짜 좋은 성분들만 모아가지고 제품,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은 용기에다가 만들어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값싸고 제일 그냥 유통만 하면 되는, 담아서 팔기만 하면 되는 케이스에 넣어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예쁜 케이스나 좋은 향기 나는 아니면 쓰고 싶은 간지나는 케이스를 추구하는 여자분들에게 이런 케이스들은 불호거든요. 호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품 체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실제로 저는 이 제품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제품이 이런 케이스일 때는 만났어요. 뉴스킨 제품을 처음 택배를 배송 받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멀뚱하게 튜브만 달랑 담겨가지고 박스 안에 덜렁덜렁거리면서 배송이 됩니다. 외부 케이스 하나도 없고요. 비닐이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 보시는 이 립스틱은요. 사실 이게 사진이어서 되게 예뻐 보이는데 실물보다 굉장히 그 시크릿 주주 립스틱보다 조악하게 생겨 있습니다. 케이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디자인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썼던 오른쪽에 이 컨실러예요. 위에 보시면 금가 있는 거 보이세요? 금가 있는 거? 금가 있는 거? 제가 이 처음에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컨실러를 사용을 하는데 항상 이 케이스가 이렇게 금가 있었어요.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깨지냐면요. 뉴스킨의 그 케이스에 완전 신경을 너무 안 써서 대충 담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케이스가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뉴스킨 회사에서는 케이스가 얼마나 예쁜가 보다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이 됐을 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하얀색 튜브들은요. 이렇게 불로 태워보면 그림이 하나도 나지 않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튜브였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실러 케이스도 이렇게 내구성이 하나도 없이 쩍쩍 갈라지고 맨날 깨지는 이유가요. 과거에 30년 전부터요. 가급적이면 썩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옥수수 전분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많이 배합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밖에 만들 수가 없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회사가 굉장히 작거나 후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발달을 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그 친환경적인 부분들의 케이스들이 뉴스킨에서는 30년 전부터 쭉 지속해서 적용되어 왔었던 케이스였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똑같이 환경에 좋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케이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노란색 튜브도 또한 재생 플라스틱 소재인 PCR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해서요. 가급적이면 그냥 리사이클이 가능한 아니면 리사이클된 이런 튜브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친환경, 필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놀라운 포장 케이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 몇십만 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그 포장 용기는 이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박스에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있고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있어서 실제 내용물보다 박스가 굉장히 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런 걸 원하잖아요. 뭔가 선물 받은 느낌, 대접 받은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원해서 고급스러운 포장들을 원했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심리에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메타라고 하는 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선물했거든요. 그대로. 뭔가 예쁜 케이스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그 상자 안에 종이로 된 완충제가 들어있어서 그걸 열어보면 병만 덜렁덜렁 6개가 들어있어서 이게 과연 81만 원짜리의 영양제의 포장지가 맞느냐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포장이 굉장히 럭셔리하지 않다.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오해하시고 놀라실까봐 적혀 있습니다. 뉴스킨 회사는요, 포장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 카드까지 같이 넣어서 지금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물이 정말 중요하지 겉껍데기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회사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구멍가게가 아니다. 뉴스킨은요 사실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얼마나 큰 회사냐면 이건 미국의 지도인데요. 미국 그 각 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그 마크로 나타낸 게 이 지도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스타벅스, 나이키, HP, 뭐 GM이라던가 페덱스, 뭐 AT&T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진짜 많은 그 와중에 IBM도 있고 힐튼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유타주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으로 뉴스킨이 이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구멍가게여서 포장할 능력이 없어서 대충 진짜 가난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한 주를 대표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이 뭐 포장재라던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쓸모없는 많은 그 비용 부가적인 비용들을 줄여서 매장을 꾸밀 비용이라던가 홍보를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샘플을 만든다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그 자극적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줄여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연구 개발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아까 스티브 런드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왼쪽에 있는 엄청 큰 건물은 뭐냐면요. 심지어 뉴스킨 회사에서요. 이 포장을 직접 하는 공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 용기를 생산하고 포장을 직접 하고요. 직접 생산하는 이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특히 파마넥스 제품들에서 영양제들이 서영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위탁 제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다 제조가 돼서 완제품인 형태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뭐 티그린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좀 하나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내가 설비부터 그 원료부터 제일 마지막 출하되는 포장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데다가 설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이고 쓸모없는 데 비용 쓰지 않고 중간 유통 과정 다 빼버리고 위탁 제조하지 않겠다. 완벽하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내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공장을 구매를 해버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그 빌딩은 뭐냐면 위쪽에 있는 빌딩은 상하이에 있는 그 영국 이노베이션 센터예요. 뭐 여의도만한 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이노베이션 센터 밑에는 뉴스킨 본사예요. 미국 프로보에 있는 본사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뭐 물론 회사에 뭐 좋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많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안에 상주해 계시는 연구원들만 75명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75명의 과학자 그리고 150여 명의 그 상임위원들을 포함해가지고 뉴스킨에서 투자하는 수많은 비용들은 광고 비용 대신에 물건의 질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35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또 아끼지 않는 부분이 또 있죠. 여기에는 이노베이션 센터는 심지어 친환경 건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지금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미래에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 지구를 지키고 지구를 아끼자. 먼 훗날 20년, 30년 뒤가 될지 모르는 2030년, 2050년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지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게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놀랍게도 뉴스킨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수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뭔가 대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거든요. 사실 저도 뉴스킨의 사업 설명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들어보이기 전까지 이렇게 큰 기업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인스타에서 지금 만약에 보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누군가가 그냥 제품을 쓰나 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인가 보다. 어떤 제품들이 그냥 유통이 되나 보다. 루미스파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나 보다. 부스트가 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아셨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뭐 75명의 과학자와 뭐 에이즈락 기술이 지금 10억 조 원이 넘어가고 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력이 어떤 제품력이 돼버렸냐면 2017년과 2020년 이 4년 연속에서 글로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로 모니터라고 하는 국가 전체에게 글로벌에서 좋은 화장품을 선별하는, 좋은 제품들을 선별하는 모니터링해서 판매 이력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좋아할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뉴스킨의 제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걸 썼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많이 팔려나가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넘버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2021년은 아직 상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4년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광고나 샘플 비용 이런 것들 다 아껴서요. 1대1로 구정 광고를 통해서 진짜 효능과 진짜 성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면 어떤 일들이 설명을 해서 넘버원 세계 1등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 피부예요. 제가 29살 때까지 이런 피부였어요. 결혼식장에도 이 피부로 들어갔거든요. 너무 놀랍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래알 같은 좁쌀 여드름으로 굉장히 시달렸었던 피부였어요. 10년 내내 피부과를 진짜 밥 먹듯이 드나들었고 좋다고 하는 제품 다 써봤고 에스테틱에서 권하는 제품,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 블로그 공부하는 것들 안 써본 거 없이 전부 다 써봤는데 10년 동안 제 피부는 계속 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뉴스킨 피부과를 10년을 다녀도 고쳐지지 않았던 제 피부가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뉴스킨 디바이스 그때 제가 사용할 때는 사실 갈바닉밖에 없었거든요. 갈바닉이랑 바디 갈바닉. 이 갈바닉이랑 바디 갈바닉이라고 하는 제품과 기초 제품을 전부 변경하는 아주 단순한 홈케어 한 달짜리 홈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는 사실 줌은 보정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얼굴 사이즈나 형이나 눈 크기가 이런 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피부결은 보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결을 보시면 지금은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났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 피부라고 하는 거를 제 소비자분들은 믿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런 깐달걀 피부 같은 게 되어버리더라고요. 홈케어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찐으로 또 제품력을 또 알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 출산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알게 되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30k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찌워 놔버렸는데요. 이게 아기를 낳는다고 같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제대로 뉴스킨의 티알라이티라고 하는 제품을 찐으로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아기가 2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원래 임신 전 몸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예쁜 몸으로 제가 바꿀 수 있었던 제품이 바로 티알라이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많이 바꿨어요. 제가 좋은 제품을 바르고 먹고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던 해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뉴스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뒤에 있는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그 기술력이 바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천연 원료 연구센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국 국영,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전자 연구센터가 합작해서요. 노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노화의 흐름을 조금 늦출 수 있다면, 내가 나이를 잠글 수 있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기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나이를 잠그는요. 세계 최고 안티에이징 기술이 바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아니거든요.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르는 제품, 먹는 식품 이런 것들이 각종, 그리고 지금은 뭐 헤어, 뉴트리올이라고 하는 헤어, 머리카락이 잘 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적용이 되고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안티에이징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매해 아마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 저희끼리 그냥 뉴스킨 안에서만 떠도는 그 기술이 아니라 이 포브스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사람들이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점점점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됐는데, 나이는 들지만 나는 젊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서 시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6배 정도가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이런 그 엄청난 시장 안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노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 혁신이 바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과학이다. 이 에이즐락 과학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을 찾아내서 다시 젊은 유전자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과학 잡지도 아니고요. 경제 잡지에 이 시장 엄청 큰 시장인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과학 기술을 발견했고 앞으로도 쭉쭉쭉 신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이 회사 앞으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잘 성장했던 회사인데 앞으로 더 주목할 만한 회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제 잡지예요. 동종업계 최고에서 최고로 혁신적인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노화 시장에 굉장히 지금 딱 타겟팅되는 회사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2008년에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 이후에 매년 한 해 1년에 하나씩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11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11개의 에이즐락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죠. 작년에 선판매가 되었었던 에이즐락 메타, 다음 달에 나오죠. 2월에 본판매 예정인 에이즐락 메타까지 총 11개의 에이즐락 그 사이언스가 적용된 유전자 발현을 멈춰주어 젊은 유전자처럼 활동하게 해주는 얼굴에 바르는 심장이 좋아지는 아니면 뭐 장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다음 달에 출시되는 신제품인 메타라고 하는 제품은요. 이 차세대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시장이 또 펼쳐져 있거든요. 컴퓨터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가 나 이제 컴퓨터 안 만들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할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국가 연구기관을 주도해서요.
미국 내 기업과 함께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게 바로 뉴스킨의 에이지랑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아마 네이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색해 보시면 수없이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지금부터 연구하려고 뛰어들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제품을 만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스타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회사에서는요, 이미 미래를 예견했죠. 7년 전부터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아까 최고로 많은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요, 7년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성분 배합 비율을 개발하는 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를 개발을 해냈고,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만들어내서 지금 출시하는 게 바로 에이지랑 메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좋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출사표를 던져서 먼저 선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와는 아마 그 과학 기술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엄청난 그 시장이 된다고 하는 메타까지 해서 에이지락 제품이 11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기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사실 많은 그 사람들이 무너졌잖아요. 셧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아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도 사실 거리두기가 너무 강화돼서 뭐 데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직접 판매 회사인 뉴스킨 회사가 왜 지속적으로 2년 내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에서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회경제 때문이다. 이미 뉴스킨은 코로나가 오든 오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잘 깔아놓은 회사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유통이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디지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유통 과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데, 지금 우리처럼 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제품이 그냥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택배로 딱 배송이 되고,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기회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기회가 창출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붙여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례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위기 속에서 디지털 퍼스트 모델로 성장한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품도 너무 좋은데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경제잡지에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In COVID, America printed $6.5 trillion of money. Just so you know, 40% of all the money ever printed in America was printed in the last 12 months. Let me say it one more time. Please listen. Please listen to what I just said. Nearly 40% of all the money ever printed in America was printed in the last 12 months, 15 months. We've been on since 1745 years. 40%. And you know what's crazy? All this money they printed, let's give stimulus to this, to that person, to this person. You know what happened? No matter who they gave the money to, guess who the money flowed to? To the rich people. The rich got richer, not because they're bad people, because they were ready, because poor people don't know how to manage their money when it comes to them. There was 3 types of people. Those who just became the last 9 months, I have made more money the last 9 months than my entire lifetime. And I've made a lot of money in my lifetime. I've made more money in the last 9 months than my entire lifetime. Okay, my entire lifetime. Why? Because we were ready for this season.
But I'm going to tell you this here. Money flows. So three types of people. Poor got poor, rich got richer. The people in the middle who were ready, they got richer. There's a lot of new money, by the way. Some of them are in the room here. A lot of new money. But we're officially at post-COVID. Everybody here leaves. How you do the next 12, 24, 36, 60 months will be predicated based on what kind of strategies you have in place. If you do it right, money is going to flow to you. If you don't, 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코로나 시절에 다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40%가 정부, COVID.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America 돈으로 printed $6.5 엄청나게 trillion of money. Just so you know, 40%. 네, 됐네요. 정부 지원금 뭐 등등 해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국가에서 풀었죠. 근데 그 돈 풀어가지고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유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갔대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쓸 준비만 되어 있고 부자들은 그걸 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표는요,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표고요.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여전히 20년이 넘도록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이 책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돈이 흐르는 건 딱 4가지 흐름밖에 없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들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이 왼쪽에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분면에는 95%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5%의 돈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다 5%의 사람밖에 없고요. 대신에 95%의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왼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출근하면 월급을 받고요. 샷다문을 열면 손님을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정된 시간 동안 돈을 벌 수가 있고 이 돈을 다른 말로 노동소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뭐 월세를 받는 건물주라던가 혹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분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2가지의 방식으로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노동을 하는가 노동을 하지 않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이점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생각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가장 큰 목표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을 구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돈 버는데 쓸 시간 따위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안정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나는 내가 일해서 나가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큰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 몸 건강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가 타임에 맞춰져 있는 똑같이 굴러가는 그 시절 속에 살아가느라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 겨우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자유라도 누리려면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하고 그 월급이 나오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업가라고 하면 자영업자랑 조금 다르죠.
사업가들은 사실 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이 투자가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자유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쿠팡의 손정유 회장님이 2015년에요. 3조를 쿠팡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코로나가 올지도 몰랐고요. 플랫폼 사업이 이제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쿠팡이 적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내가 보니까 진짜 괜찮은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 모델 되겠다. 내가 3조 투자할게 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2020년에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장을 했죠. 또 쿠팡에서. 그러다 보니까 3조를 투자해서 20조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또 자산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100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조, 2조, 막 10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묶여서 일만 하느라 시간을 보내기에는 내가 미래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선 영상에서 연사가 얘기했죠. 부자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뉴스킨 그 비즈니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는 요즘 트렌드 책을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트렌드 코리아의 2022년 트렌드를 보시면 사실 뉴스킨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2022년의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요. 2035에서 2035년에서 55년 앞으로 3, 40년 뒤의 미래를 보고를 하는 이 보고서 안에서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실래요? 코로나는요, 사실 우리의 일상을 바꿔준 게 아니라 미래를 땡겨온 거일 뿐이거든요. 쿠팡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아니었어도 2020년 아니었어도 2025년, 2030년에 되게 잘 될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냥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먼저 미래를 땡겨왔을 뿐이다. 이 앞당겨진 미래에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럽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지금 엄청나게 큰 관심사가 수명인데 그걸 가지고 수명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발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더 거대한 미래의 그림자인 기후변화가 앞으로 올 예정이래요. 이게 지금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일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고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고 친환경, 필환경, 지속가능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투자해야 하는지 앞으로 50년의 미래를 살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 미래 보고서 지금 이거 요약이에요.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이거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킨의 현재 모습이에요. 저 너무 놀랬거든요. 뉴스킨이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 잘 됐었던 이유는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년, 10년 혹은 50년 이후의 미래를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쩌다가 시대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 비즈니스가 잠깐 떴다 없어질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2055년까지는 뉴스킨에서 대비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뉴스킨의 비전이에요. 뉴스킨의 비전은요, 기획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어플리에이트 기획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최고의 혁신적인 뷰티 앤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플, 구매를 하고 있는 모든 어플이 사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뉴스킨이 어떻게 플랫폼 비즈니스냐고 하면요. 뉴스킨 회원을 가입하면 누구나 쇼핑몰을 개설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쇼핑몰을 이 쇼핑몰 아이디가 딱 제 고유 아이디가 생기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하면요. 제 고유 로그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 세계 최고 넘버원 이 제품들을 써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광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지현처럼.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쟁이 친구들한테 이 화장품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저를 통해서 물건을 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달해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판매 마진이 들어오게 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내가 광고 모델이 돼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수익 모델이에요. 입소문 광고료만 하더라도요. 그냥 한 명만 소개해도 바로 돈이 들어와요. 10,000원에서 30만 원까지 그냥 내가 소소하게 회원일지라도 그냥 내가 제품 써서 좋아진 거 홍보해서 이 정도 돈 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이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요교 많이 쓰시죠? 그 중에서 근데 이게 일반 플랫폼이랑 뉴스킨 플랫폼 기업이 조금 다른 이유는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으로 플랫폼을 하려고 해서 그 시도를 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달업계 지금 3종 세트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죠. 우리가 뭔가 뭐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 치킨이나 떡볶이를 배달시켜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 세 개의 어플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플랫폼에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떡볶이나 치킨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치킨집과 떡볶이집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건 거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고객은 없거든요. 영원한 업체는 없어요. 내가 이 집만 골라서 계속 먹는다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 뉴스킨 플랫폼은 조금 달라요. 뉴스킨 플랫폼은요. 내가 뉴스킨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구매를 하게 돼서 회원가입을 하면요. 이것 말고는 잠시만요. 오세정의 뉴스킨 플랫폼 말고는 이 분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프라인에도 구매할 수 없고요. 다른 사이트도 없어요. 이 사람이 뉴스킨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회원번호가 필요하고 이 회원번호는 저로부터 후원을 받은 회원번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주문을 하든 이 뉴스킨 제품을 파는 데는 뉴스킨 어플밖에 없고 뉴스킨 어플에서 뉴스킨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리스크 없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저를 통해서 제품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나가게 됩니다. 여드름쟁이들도 많고 저처럼 뭐 육아맘이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오세정 뉴스킨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처음 체험받아서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구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저 오세정 뉴스킨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의 어플을 통해서 저를 통한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또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어플을 통해서 구매한 것인과 동시에 또한 저를 통해서 구매한 소비자 회원망이 구축이 되게 돼요. 내가 내 친구한테 제품 너무 써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도 이득을 받고 저도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건 거죠. 이게 지속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저의 플랫폼 안에서 저의 오세정 뉴스킨 플랫폼 안에서 구매하는 회원이 매달 지속적으로 15명에서 30명 정도 되게 되면 저는 투자금 하나도 내지 않고 내 피부 좋아진 그것을 전달했을 뿐인데 무점포 대리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여기 안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근원은 바로 프랜차이즈 1770개 안에서 매출 1347억 원을 받아내기 때문이거든요. 이분이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하게 제가 뉴스킨에서도 똑같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달했었던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화장품만 쓰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서 똑같이 15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본인들만의 뉴스킨 비즈니스 대리점이 뉴스킨 무점포 대리점을 창업을 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명에서 30명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모르는 제품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교육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교육해주면 교육해줄수록 교육 수수료로 5%를 따박따박 뉴스킨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교육 수수료를 5% 받는 것까지 해서 총 3번의 로얄티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백종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나도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분양받은 사람도 그들도 계속 이렇게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열심히 분양을 막 해가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제가 1차부터 6차까지 전체에서 세로로는 무한대로 모든 내 안에 프랜차이즈 개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은 그도 똑같이 본인들로부터 1차부터 6차까지 전체 대리점 개수의 프랜차이즈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난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빠르게 넘어가면 저는 장래희망이 아까 과학자라고 말씀드렸고 제 일상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좋아했었던 일이고 하루에 사실 12시간, 15시간 일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이게 노동소득이든 뭐 나의 소득을 갉아먹는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행복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일 출근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나 뭐 하지? 내 월급으로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휴일은 언제지? 연차 언제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 돈을 벌기 위해서 버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저의 일상이거든요. 이 일상을 살아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너무 좋은지, 나는 사람들이랑 여행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또 더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을 하기에 부족한 건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돈만 줬던 과거와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친구,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줬던 가장 친했던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이번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달성을 했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한남동 뷰 좋은 카페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한강뷰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너무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달랐냐면요. 이 친구의 전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부산에서. 저는 대학에서 연구원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매일매일 교실에서 언제 끝나지만 보고 있었을 거고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으면요. 창문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안에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 9시에 퇴근하면서 그냥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을 했더니 우리 앞에 펼쳐진 뷰가 너무나 다른 것에 정말 뭔가 새로운 감정이 들게 됐고 내가 하루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진짜 돈만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어서 너무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성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 안에서 생각할 것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원하는,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혹시 내가 꿈꾸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플랫폼인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셔서 꿈꾸는 대로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